예, 우리도 문제지만 일본도 심각합니다.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 무역 적자 규모는 사상 최대입니다. 이러다가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현될 거란 우려도 나오죠. 어떤 상황인지 홍혜영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홍 기자, 엔달러가 150엔을 넘어섰다는 것이 이게 중요한 신호입니까? 네, 시장에선 달러당 150엔을 심리적으로 중요한 기준선으로 보는데요. 엔달러 환율이 150엔을 넘은 건 일본 경제의 거품이 꺼진 1990년 이후 처음입니다. 네, 올 초만 해도 달러당 110엔대였는데 올 들어 엔화 가치는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엔달러 환율이 160엔대까지 올라가는 것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과거에는 엔화가 달러 못지않게 대단히 안전한 자산으로 취급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제 옛말이 됐군요. 네, 문제는 보통 엔저일 때 일본이 수출은 잘 되는데 이제는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예. 지난 4월부터 9월까지 일본의 무역 적자는 11조엔, 우리 돈으로 105조 원을 넘었는데요. 1979년 이후 반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값이 급등한 데다 엔화가 떨어져서 수입 가격이 더 비싸진 탓입니다. 일본 수출 기업들이 생산 기지를 해외로 옮긴 것도 엔저 덕을 못 보는 이유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라면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를 많이 올려서라도 환율 방어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일본은 저금리 기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 총재가 누군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예. 이 구로다 총재는 10년째 일본 통화 정책을 이끌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한 축입니다. 이 돈을 시원하게 뿌린다고 바주카포 구로다로도 불렸습니다. 예. 임기가 내년 4월까지인데 지난달에도 당분간 금리를 인상할 일은 없다고 쐐기를 박았습니다. 자, 그런데 일본이 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이런 얘기도 있더군요. 네, 일본은 오랜 시간 저성장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막대한 돈을 뿌렸는데요. 이 국가 부채가 1,000조엔, 우리 돈 1경원에 이릅니다. 이 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이자 부담이 눈덩이처럼 커지겠죠. 섣불리 금리 인상에 나서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자, 아베노믹스로 한때는 재미를 많이 봤는데 결국 그게 함정이 됐군요. 일본이 흔들리면 우리도 좋을 건 없겠죠. 네, 올 들어 달러 대비 통화 가치 하락률을 보면 원화는 엔화 다음으로 많이 떨어졌습니다. 예. 97년 외환위기 때처럼 당장 위기가 닥치는 건 아니더라도 일본 금융시장이 계속 불안한 상황으로 간다면 우리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일종의 이제 전이 현상처럼 한국도 이제 리스크가 더 커 보이는 이런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나라가 너무 이렇게 이제 시장이 급변을 하면 우리한테도 아무래도 좀 이게 리스크 요인이 될 수밖에 없죠. 예, 전 세계가 일본 경제에 부러워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격세지감이군요. 그건 그렇고 일본이 빨리 대책을 내놓아야 할 텐데 걱정입니다. 예, 홍혜영 기자 잘 들었습니다.